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특허청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최철승입니다. 2년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면서 기술 발전과 디자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각 국의 디자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나마 중국과 일본의 책임 있는 디자인 업무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소중한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국과 일본 특허청의 발표 내용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유익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포럼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경제를 향한 한국특허청의 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과 심사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고속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 보호법을 개정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심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선행 디자인 검색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장기적인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 과제들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금년 4월에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대한 공식 영문 번역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법조문 전체를 원문 그대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핵심적인 개정사항을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과 기호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반적인 물품의 외관과 한 벌의 글자체만을 디자인으로 규정하던 것에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정의 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디자인의 실시, 즉 디자인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는 조문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또는 전자적으로 표현되는 객체도 디자인으로 취급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디자인을 전기통신회선으로 전송하거나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등의 행위도 디자인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을 통해 종래에 물리적인 매개물로부터 이격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디자인들도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전자적 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외부 벽면이나 지면 또는 공간에 투영되는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종래의 디자인 보호법으로는 보호가 불확실했었는데 개정법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은 특허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실제 등록 디자인들이고 오른쪽 그림은 한국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관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각형 또는 원형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이 물리적인 대상물 표면에 부분 디자인의 일종으로서 구현된 디자인들만이 종래에는 디자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통해 물리적인 물품의 표면에 반드시 구현될 필요 없이 단독으로 표현되어도 디자인으로 취급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헤드램프가 이미지를 지표면에 투사하는 경우, 프로젝터가 내장된 팔찌에서 이미지를 손목에 투사하는 경우, 빔 프로젝터에서 책상 위로 이미지를 투사하는 경우 등 물품으로부터 떨어져 자유롭게 표현되는 다양한 디자인들도 이제 디자인의 성립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AI를 활용한 선행 디자인 심사 시스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특허청은 금년 2월 15일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선행하는 디자인을 검색하는 시스템의 시험용 버전을 현재 필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심사관들은 현재 이 시스템을 선행하는 디자인을 검색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이미지의 품질이 높고 관련 정보들이 풍부하여 디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국가의 디자인 공보만을 검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잡지나 인터넷 웹사이트와 같은 비특허 문헌에 게재된 디자인은 검색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검색 성능과 정확도가 2차원 디자인의 경우 매우 우수하나 3차원, 즉 입체적 물품의 디자인을 검색할 경우에는 결과물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심사관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기능은 아직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가방 디자인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빨강색 사각형으로 지정한 바와 같이 가방의 전체적인 형태를 검색 대상으로 설정하여 선행 디자인을 검색하는 경우 위의 오른쪽과 같이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아내어 심사관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그림의 아래와 같이 가방의 로고 부분만을 한정하여 검색하는 경우 아래의 오른쪽과 같이 매우 정확도 높은 선행 디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상표 심사에서
도형 상표에 검색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 프로젝트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권의 간접 침해 대상 확대와 요건의 완화 필요성에 관하여 디자인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3차원 디지털 모델 데이터를 확보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해 물리적인 물품을 출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등록 디자인의 형상 정보를 담고 있는 3차원 디지털 모델 데이터의 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좌측에 독특한 형상의 물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금형과 같은 물리적 물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물품의 형상 데이터를 디지털로 처리한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물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형과 같은 물리적인 물품이 아닌 디지털 파일의 거래도 디자인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더 나아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3차원 디지털 모델 데이터가 반드시 물리적인 물품의 제조 이외에 달리 사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소위 전용성을 간접 침해의 판단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용성을 좀 더 완화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 등에서 디자인 침해품이 거래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디자인 침해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에게까지 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접 침해 대상의 확대는 권리자 이익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 과정에서 3자의 이익이 위축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 중인 과제는 인공지능, 즉 AI와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청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작하는 디자인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관한 법적 권리 문제에 관하여 디자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본 주제에 관하여 주로 특허법 분야에서 법률가들이나 법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법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디자인계 또는 산업계 현장에서 직접 디자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디자인 전공 학위가 있는 변리사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있어 선행했던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디자인 창작 활동을 했던 경험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 창작이 어떻게 확산되고 발전될지, 또한 기존 디자인 창작과는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앞으로의 시장 변화와 파급 효과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방식으로 창작된 디자인의 경우 과연 누가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특허청이 마련해야 할 새로운 디자인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여 한국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과 심사 시스템 개선,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거나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해 주신 분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특허청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